아니, 한약은 왜 보험이 안 되나요? 총명탕을 먹으면 총명해지고 띠띠빵빵탕을 먹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낫는데 양약은 거의 다 건강보험이 되면서 한약은 하나도 보험이 안 되는 건 적폐 양의사들의 음모 아닙니까? 자, 여러분 총명탕이라고 드셔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수험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3 애들 중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총명탕 한 첩씩은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그때는 총명탕 정도는 애한테 먹여주는 게 부모된 도리이자 관례라고 엄마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몇십에서 몇백만원 정도 하는 총명탕을 빚을 내서라도 해줬습니다. 저도 고백하건대는 결과적으로 역시 총명탕을 먹고 의대에 진학했죠. 총명탕 먹고 의대 간 사람은 저 말고도 엄청 많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총명탕을 먹고 MC 스퀘어라고 아시나요? 그거 딱 끼고 공부하면 이게 뭔지 모를 신비로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천재 모드로 딱 들어가서 공부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분명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뭐 영상 만드느라 찾아보니 MC 스퀘어 회사는 그간에 심지어 망해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네임드 한약인 총명탕만 해도 과거 수십 년간 셀 수 없는 수험생들을 명문대로 진학시켰을 만큼 효과가 쭉 검증되어 왔어요. 더 이상의 임상시험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명문대에 입학해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비교적 최근에 유행한 총명탕만 해도 그러한데 조선시대부터 쭉 사용된 전통 한의학의 처방을 상으로 한 민족 고유의 한약들은 왜 건강보험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수백 년간 사람들이 효과를 충분히 봤잖아요. 총명탕 먹고 머리가 좋아져서 명문대 간 사람들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약을 먹고 병이 낫고 귀신을 보고 뼈가 붙고 투명인간 효과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한약이 전해 내려왔겠습니까? 아니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왜 한약은 건강보험이 안 되냔 말입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양의사이다 보니 한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한한의학협회장 최혁용님을 어렵게 화면상으로나마 모셔왔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집으로 모시지는 못했네요. 최 회장님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만 소개드리면 현 한의학계를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간 뭐 엑스레이나 혈액 분석기 사용을 하시겠다고 애써오신 분이시죠. 바쁘신 분이니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한약을 도대체 왜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을 안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보험을 나라에서 해주는 건가요? 정체가 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들고 와라. 이게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약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전한지, 약효가 유효한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원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들고 가야 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끼워주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신지 못 들고 가시는 상황이시군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수백 년간 효과가 검증이 되었는데 왜 그런 데이터가 없을까요? 저도 결과적으로 총명탕 먹고 의대를 갔는데 저도 그 데이터 중 하나 아닙니까? 물론 총명탕을 안 먹었어도 의대를 갔을지도 그래도 총명탕 먹어서 의대를 간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효과를 봤다는데 정부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참 꽉 막혀있는 정부네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정없이 데이터나 논문 뭐 그런 딱딱한 걸로 칼로 무 자르듯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장님 정도의 인품과 실력이면 어떻게든 정부를 구워 삶은 아니 협상을 해서 한약도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 말씀해주세요.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래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차벽은 보험에 다시 넣어주자 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와 이거 역시 이거 제갈공명급 아닙니까? 이렇게 협상이란 건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 줄지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그렇게 지지했던 거군요. 한의사협회장님의 깊은 뜻을 저는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한의사협회장님 덕분에 문재인 케어도 정말 정책적으로 빚을 보고 있지요. 진짜 빚. 바쁘신 분이니 우리 한의사협회장님은 이만 보내드리고 저 합의가 있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영상을 봐봅시다. 휴. 이 같은 만남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갑자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청와대와 한의사협회가 크로스하여 한의사협회장님 말씀대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의 데이터가 없는 한약이 드디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민족 전통의학의 집대석인 한약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있죠. 역시나 적폐 의사들이 이 한약이 한의사협회장님 말씀처럼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의 데이터가 없다는 그 이유로 반대하며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깟 데이터가 참 뭐가 중요한지 정말 정없는 사람들이네요. 아무튼 공부 잘하는 것들만 뽑아놓으면 저런 문제가 있어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의술은 곧 인술이고 인술은 곧 따뜻한 마음인데 그깟 데이터 나부랭이만 엄청 찾아요. 옛 어른들은 아기가 밤에 열이 나면 석류꽃 열매를 찾으러 엄동설안에 밤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온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기는 연명할 수 있었죠. 근데 솔직히 죽기도 많이 아무튼 인술이란 이런 겁니다. 그런 데이터 나부랭이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의사를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민족 전통의 따뜻한 마음의 집합체인 한약이 드디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의사들은 얌전히 한의사님들과 청와대의 정의의 더블 크로스를 얌전히 받고 이제 그만 항복하시라고요.